호테라예요. 2026년도 3월 19일자 기사예요. 한국 여유 부릴 때 아니다. 미 국가정보국 긴급경보. 북한 시나리오 봤더니 공포. 미 DNI 2026 위협평가 발표. 북한 전쟁에서 전투 경험 축적. 주한미군 중동 이동속 복합 위협. 우리 한국한테다 북한의 위협을 말해주면서 호르무즈 나오라고 하는 계략일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빠져나가버린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장난을 쳐올 수도 있죠. 북한군이 단순히 무기 파는 것을 넘어 러시아 전쟁터에서 21세기 전장 교과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가 18일 발표한 2026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통해 귀중한 전투 경험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양적 확대에서 실전 경험이라는 질적 도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2천 명 이상을 파병했으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원 기념관 건설을 지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료됐네요. 털시 게버드 DNI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점점 더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우려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드론 전자전 참호전 최실 전술 패키지 습득.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얻은 것은 단순한 참전 경력이 아니라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운영, 전자전 대응, 대포병 체계 등을 실전에 체득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그 전술이 많이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고강도 지상전으로 북한군은 이를 통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대규모 실전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현장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DNI 보고서는 러시아에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는 북한의 능력이 그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 참전이 아니라 전술 교리 개발, 훈련 체계 개선 등 군 전반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한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향후 5년간 미사일 및 대우주 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범죄 핵무기 개발 자금 순환 구조 완성. 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핵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북한에서 24시간 풀가동해서 무기를 갖다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수입도 얻었죠. 러시아로부터 무기 판매 수입과 함께 암호화폐 절취가 핵심 자금원으로부터 부상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20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암호화폐를 절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죠. 이는 전략무기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 게버드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정교하고 기민하다고 평가하며 암호화폐 탈취가 전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생물학이나 화학무기 능력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거 뿌려놓으면 전부 죽는 거죠. 비전통적 은밀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핵미사일, 사이버, 생화학무기를 아우르는 다층적 위협체계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독극물이라든지 생화학무기로 사람을 또 질병으로 죽인다는 거죠. 북러 협력 강화와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의 외교적 유연성까지 제공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 카드가 늘렸다. 북한의 위협은 이제 핵탄두 개수나 미사일 사거리는 정량적 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실전 경험, 사이버 능력, 외교적 유연성이 결합된 복합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사이버 우주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억지 체계가 시급하다.
뭐 이란 전쟁 있기 전부터 미국은 육군들을 전부 한국에서 빼나가고 있었어요. 육군을 빼나가고 한국에서 차출하고 있었죠. 우리는 오늘 리포테라 한국 여유 부릴 때 아니다. 미 국가정보국 기급경보 북한 시나리오 봤더니 공포라는 것인데, 물론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미국 정보부에서 한국에 북한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 해서 긴장감을 해서 미국에 뭐 너희들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너희들이 이런 상황 닿으면 미국이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호르무즈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난일 수도 있어요. 별짓 다 하는 놈들이니까.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베이루트 심장부까지 불길을 번졌다. 이스라엘 상공 뒤엎는 악마의 무기 정체. 2026년도 3월 19일자 기사. 뭐 Y기업이 우리 지붕에다 던지는 거 뭐 저기 전쟁터에서 던지는 것을 자꾸 내가 했다는데 이것을 지금 이런 데서 아직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사다가 정신조종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던지고 이제 Y기업 장회장의 그 하수인들이 정신조종 자살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묻지마 살인이나 강원도 펜션이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해서 강원도 펜션에 14명이 모여서 남자 둘 여자 하나 셋씩 짝지어서 전부 그 똑같은 유서를 쓰고 죽었잖아요. 밤하늘을 가르며 쏟아내리는 붉은 섬광, 그리고 이스라엘 주민의 비명, 이란이 안보 수장 나라자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텔아비브에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서 불특정 다수를 다 죽이는 거죠. 이란 국영TV는 이스라엘 안보시설 100곳을 겨냥해 미사일을 날렸으며 텔아비브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다. 이번 공격은 텔아비브 주민 2명이 숨지며 이스라엘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이 전쟁의 피해 규모 비대칭은 극명하다. UN 집계 기준 이란 측 사망자는 약 1350명으로 이스라엘 사망자의 약 10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란은 집속탄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동원하여 보복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집속탄이 왜 악마의 무기인가? 집속탄은 하나의 탄체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광범위하게 살펴드는 구조다. 공격 범위가 넓은 만큼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며 불발탄이 지면에 잔재해 분쟁 종료 후에도 수십 년간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상 사용금지 무기로 분류된다. 서한지구에 촬영된 영상에 붉은 성광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13일 현지 시간에는 리손 레지온 학교 부지가 15일 텔아비브 도로 한복판이 파괴됐다. 민간 기반 시설 정조준한 공격이다. 민간인을 죽인다는 거죠. 전선 확대 베이루트 중시까지 불길. 이스라엘의 공세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 초반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집중됐던 이스라엘군이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와 동부 전선까지 확대했다. 베이루트 중심부에는 이달 들어 4번째 표적이 된 건물이 공수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건물이 헤즈볼라 자금 관리와 연관된 장소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공언하온 상태다. 정권교체 노리는 이스라엘 출구 막히는 전쟁.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지도부 인사를 차례로 제거해 이란 국민이 정권을 축출할 최적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이후 이란 정부가 내부 통제와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이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대규모 봉기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라리자니 제거가 협상 창구 자체를 없애버린 데 있다. 이란 이스라엘 간의 대화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했던 안보수장의 사망은 전쟁의 출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 죽여버렸어요. 피해 규모 비대칭이 극명함에도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보다 전장을 선택하고 있어 이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 트럼프가 큰일을 저지른 거죠. 2026년도 3월 19일자 기사, 리포테리아 베이루트 신장부까지 불길 번졌다. 이스라엘 상공 뒤엎는 악마의 무기 정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